소수민족의 언어를 누가 써요? 굳이 멋있는 영어를 두고 어려운 한국어 써야 하나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단지 한국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교수는 한국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클리버이고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부터 아랍어와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옥스퍼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이고 저의 학생들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저를 존경하고 제 말을 경청하며 제가 평생을 언어 연구에 바쳐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실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무언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금 한국어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작게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몇몇은 친구들과 속삭이며 킥킥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제임스라는 학생은 아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진심이세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제임스. 아주 진지하다. 긴 머리에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한나라에서만 쓰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또 다른 학생인 톰이 말했습니다. 진짜 유용한 언어를 배우려면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워야죠. 그 언어들은 수억 명이 쓰잖아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을 돌리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 뒷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도 아니잖아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화남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감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한국어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으로 가서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5개의 거대한 기업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로고들 본 적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 이 기업들이 다 한국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이고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삼성폰 쓰는 사람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를 운전해 본 사람은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라인 같은 메신저, 웹툰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사람?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몇몇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음소리도 빈정거리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음 슬라이드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첨단 공장, 미래적인 도시,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찡그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아니에요? 아니면 중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에밀리. 이곳은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죠. 제임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도 큰 도시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임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제임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기술 산업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조금 전까지 회의적이었던 톰이 눈썹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굵직한 뉴스 헤드라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배. 삼성 SK 하이닉스 기술 업계의 숨은 거인. AI의 미래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소피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애플도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써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심지어 나사도 한국의 기술을 의존하고 있어요. 톰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네.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삼성 휴대폰을 사는데 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의 일부가 되고 싶다며?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 화면에는 구글,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영어 및 한국어 가능자 선호. 에밀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임스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기업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매년 더 커지고 있어요. 소피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죠? 톰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이제 정말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죠?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톰. 다음 시간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죠. 톰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는 복잡한 기호투성이잖아요. 영어랑은 완전히 다르고 배우는데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집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학생들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국어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 5분 안에요. 학생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긴 할까? 그래도 한번 보자. 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글입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를 뜻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문자는 의도적으로 발명된 문자라는 점입니다. 에밀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요. 발명됐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앉아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40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한자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조선의 왕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제임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저는 칠판에 기억을 적었습니다.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고나 카처럼 지 또는 K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글자의 모양이 혀가 입천장을 누르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순간 학생들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톰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칠판에 미음을 적었습니다. 이 글자는 미음입니다. 마음처럼 M 소리를 내죠. 그런데 모양을 보세요. 입술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M 소리를 낼 때 입술이 닫히기 때문이에요. 에밀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다음으로 저는 시옷을 적었습니다. 이건 시옷입니다. 사랑처럼 S 소리를 내요. 그런데 모양이 어때요? 발음할 때 이가 보이는 모습과 비슷하죠? 제임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하시는 게 한글은 우리가 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학생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놀람이 비쳤습니다. 근데 그거 천재적인데요?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글자 조합을 적었습니다. 기억 아가가, 미음 아마마, 시옷 아사사. 보세요. 방금 여러분은 한국어 단어 3개를 읽었어요. 그런데도 배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강의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잖아. 나 진짜 읽을 수 있어.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학생들이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호기심으로, 의심이 흥분으로 바뀌는 순간. 에밀리가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일부러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쉽게 익혀서 쓸 수 있게 하라. 톰이 칠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영어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트 기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K는 왜 발음되지도 않으면서 들어가 있을까요? 레드와 레드는 철자가 같은데 왜 뜻에 따라 발음이 다를까요? 영어 철자는 엉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묵음도 없고 예외도 거의 없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게요, 교수님.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자가 왜 미래에 중요한지 이야기해볼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웃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고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HBO, BBC.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로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채용 공고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반복되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어 능통자 우대, 영어 및 한국어 가능자 우대. 에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찡그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회사들이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가득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블랙핑크, 더 글로리 같은 한국 콘텐츠의 포스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거나 K-팝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학생들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제임스마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에밀리가 찡그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자막 켜놓고 보면 되잖아요. 한국어를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은 가사나 대사를 직접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에 2조 원 이상 투자. 디즈니 한국 드라마 라인업 확대.
유튜브 최다 조회 아티스트 BTS.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오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에서 더 가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죠. 조용히 있던 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국어가 단순히 비즈니스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유용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찬찬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 회사들도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원한다고요? 저는 한 채용 공고를 가리켰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마이너스 영어 및 한국어 가능자 우대. 그리고 또 하나. AI 연구 보조 마이너스 한국어 가능자 선호. 소피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AI 분야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해진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AI, 로봇, 반도체 산업의 선두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제임스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요. 이제는 영어만 할 줄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강의실은 너무 조용해져서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교수님, 만약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만약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쓸모없다고 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에 따라 다르겠죠.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팝 가사도요. 번역만 보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톰도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어가 그냥 특정한 사람들만 배우는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나중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소피는 아직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피, 아까 한글 읽는 법을 배우는데 몇 분 걸렸죠? 소피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교수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프로젝터를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한국어 학습 자료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앱,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반드시 교실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제임스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앱이 제일 좋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배우길 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게임처럼 배우고 싶다면 듀오링고, 실제 한국인과 대화 연습을 하고 싶다면 토크2미인 코리언을 추천해요. 에밀리는 이미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지도 곳곳을 빼곡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이 점들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많다고요? 저는 일부 사람들만 한국어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먼저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때 교실 벽에 걸린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고 한국어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강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앉아 수업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건 쓸모없는 일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진지하게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 앞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스퍼드의 어둑해진 하늘과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에서조차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조용한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 보낸 사람은 에밀리였습니다. 클리버 교수님,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였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어요. 다음 수업 전까지 한국어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될지 한번 봅시다. 교수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법학에서도 한국어가 도움이 될까요? 유학을 간다면 한국도 좋은 선택일까요? AI 산업에서 한국어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필요 없다고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이메일을 답장했습니다. 책을 추천해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계속 배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어 교재. 내일 이 책을 수업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미래는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